새들은 머리가 나쁜 동물이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무식한 사람을 빗대어 새대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새에 대한 인식은 멍청함 그 자체로 여겨지는데 사실 새는 멍청하지 않고 상당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당장 길거리에 비둘기만 봐도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가까이 가도 제대로 도망치지 않는 배짱을 보여주고 새들 중 최상위권의 지능을 가진 까마귀의 경우 사냥을 할 때 도구까지 사용하는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세 종의 조류들도 얘네처럼 상당히 똑똑하면서 때론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조류들인데 가장 먼저 소개할 동물은 떼까치라는 조류입니다. 떼까치는 참새목에 속하는 육식성 조류로 작은 새나 들쥐, 곤충 등 소형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름에 까치가 붙어있긴 하지만 까마귀과에 속하는 까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입니다. 떼까치는 소형동물을 잡아먹는 특징답게 몸 길이가 고작해야 2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귀여운 녀석이지만 사실 이 새는 잔혹할 정도로 무서운 비밀을 가진 새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귀여운 평범한 새지만 얘는 먹이를 사냥할 때 동물의 취약 부위인 목을 사정없이 부리로 쪼으며 목뼈를 부러뜨리며 사냥하는데 육식동물이 사냥을 하는데 이게 뭐가 이상할까 싶지만 문제는 사냥에 성공한 이후의 행동입니다. 떼까치는 기껏 잡은 먹이를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나무 위로 물고 올라가 뾰족한 나뭇가지에 꽂아놓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체구가 작다 보니 다리와 부리에 힘이 약해 먹이를 고정시키고 먹는 습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그렇다기에 정작 얘는 꽂아놓은 먹이를 제대로 먹지도 않습니다. 만약 10개의 나뭇가지가 있다면 얘는 사냥한 먹이를 족족 나뭇가지에 하나하나 끼워놓고 이 중 절반도 먹지 않은 채 또 다른 먹이를 사냥하러 갑니다. 나뭇가지에 꽂힌 동물의 사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되어 사라져갔지만 그럼에도 얘는 쳐다만보다 새로운 먹이를 사냥하고 나뭇가지에 꽂아놓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잔혹하면서도 특이한 행동 때문에 서구권에선 떼까치를 도살자나 학살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역시 누군가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캐빈저란 청소부라는 의미로 독수리나 까마귀, 하이에나 등 야생에서 동물의 사체를 먹으며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얘네가 동물의 사체를 주식으로 삼긴 하지만 스캐빈저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냥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독수리처럼 사냥 실력이 패급에 가까운 애들만 완전한 스캐빈저에 해당합니다. 스캐빈저로 살다 보면 살코기가 멀쩡한 동물의 사체가 흔하지 않다 보니 일단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서 허겁지겁 먹어대는 것이 특징인데 스캐빈저에 해당되는 독수리 중에는 다른 애들이 허겁지겁 먹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수염수리로 평균적인 몸 길이는 1m 정도의 날개를 모두 펼쳤을 때 무려 3m에 달하는 웅장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얘는 왜 스캐빈저면서 다른 애들이 사체를 먹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걸까요? 사실 수염수리는 상당히 특이한 식성을 가진 동물로 살코기가 아닌 사체의 뼈를 먹고 살아갑니다. 보통 동물들은 뼈 부분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살코기 부분만을 선호하지만 수염수리는 위의 산도가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높아 단단한 뼈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강철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구가 아무리 커도 기껏해야 조류이기 때문에 덩치가 큰 동물의 사체를 먹기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따르는데 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똥찬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일단 온몸을 낑낑거리며 큰 뼈를 잡고 겨우 비행한 뒤 공중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 수색합니다. 그러다 바위가 많은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준비한 뼈를 그곳에 낙하시키는데 사체의 뼈가 자신이 먹기 좋은 크기로 부서질 때까지 이 작업을 최대 30번까지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크기로 부서지면 그제서야 겨우 뼈를 통째로 삼키며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살이 아닌 뼈를 먹고 살다 보니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나 할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상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종의 새들이 사냥 방법이 특이한 동물들이었다면 마지막 순서인 이 동물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위버로 위버란 배 짜는 사람 즉 직조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위버는 집 짓는 능력이 상당히 남다른 친구입니다. 새들은 거의 자신의 집을 직접 만들다 보니 얘라고 뭔가 특별할 게 있을까 싶지만 위버는 매듭을 지을 줄 알아서 복잡하고 튼튼한 패턴의 보다 강한 둥지를 만듭니다. 갈대와 잔디, 종려나무 잎 등 가느다랗고 긴 풀잎을 잔뜩 물어온 다음 시실과 날씨를 이용하여 이리 꿰고 저리 꿰서 마치 뜨개질을 하듯 둥지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정성스레 집을 만드는 이유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만드는 개체는 모두 수컷들로 암컷은 수컷이 만든 집을 보고 판단하여 짝을 선택하고 잘 만든 멋진 집일수록 암컷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컷들은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며 집을 만듭니다. 더군다나 암컷들은 갓 뜯어낸 싱싱한 풀로 만든 집을 최우선으로 선호하여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낡아버린 집은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된 수컷들은 또다시 새고생을 하여 집을 짓습니다. 수컷들이 완성된 집에서 기다리면 암컷들은 어느새 찾아와 집 내부와 주변을 꼼꼼히 훑어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마음에 쏙 들었다 싶을 때 집과 함께 수컷을 배우자로 맞이합니다. 간혹 까다로운 암컷들은 집을 수리하거나 증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데 얘도 연애 한번 해보겠다고 어지간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위버가 만든 둥지는 단순히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도 챙긴 아주 스마트한 집으로 입구를 위가 아닌 아래쪽으로 두어 천적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버립니다. 거기다 집을 짓는 장소 또한 가느다란 나뭇가지 끝에 박처럼 매달아 놓은 구조라 천적들의 접근은 더더욱 난이도가 빡세집니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둥지를 짓게 된 것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닌 유전자에 내재된 정보에 의한 본능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조상 대대로 똑똑했나 봅니다. 보통의 위버들은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새끼들이 살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집을 짓고 살지만 남아프리카에 사는 소셔블 위버의 경우 특이하게 여러 무리가 협력하여 하나의 거대한 둥지를 짓고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웅장한 무리는 최대 500마리까지도 무리를 이루고 한 번 지은 둥지는 최소 수년에 걸쳐 사용되고 유지보수를 거친다면 수백 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사는 이 친구들은 배려심이 상당히 깊은지 둥지의 주인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조류들이 둥지에 들어와 지내도 쫓아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얘네 나름대로 연장자에 대한 대우와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나이가 많은 새일수록 많은 방 중에서 온도 변화가 적고 쾌적한 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